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좀 살아나려는 신호를 보이면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투자자들에게 다소간의 희망을 갖게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도 나온 상태인데다가 지금 수준만 잘 유지해주면서 32,000달러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나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살짝 좋아지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약속이나 한 듯 또다시 비관론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는 미국의 주식과 암호화폐 거품이 지난 2000년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곧 버블이 터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무려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던 현직 교수는 비트코인을 고도의 투기 자산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과는 결이 다르게 젊은 미국인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투자가 잇따른다는 갤럽 조사도 나왔습니다. JP모건은 미국 메이저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고객에게 암호화폐 펀드 투자 채널을 제공하는 권한을 모든 자산 관리자들에게 부여했습니다. 고객이 원할 경우 JP모건 자산 관리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암호화폐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버블이 터질 게 뻔히 보이고 또 고도화된 투기 자산인데 이런 대형 투자은행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SEC가 자신들의 권한 확대를 위해서 리플을 고소한 것이라는 정책 전문가들의 멘트도 나왔습니다. 이슈별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월가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 GMO의 공동 창업자인 제레미 그랜섬은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1989년 일본 자산 가격 거품과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예측해서 명성을 떨친 인물인데 올해 나이는 82살입니다. 제레미 그랜섬은 로이터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거품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본 모습을 언제 보일지는 알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의 거품이 이전보다 훨씬 크고 파괴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거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광범위한 거대한 부정적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금리, 주택, 주식, 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품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라가는 길은 즐거웠지만 내려가는 길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크립토 자산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 그는 지금도 매일 새로운 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거품의 규모는 대공황 때인 1929년이나 닷컴 버블이 터진 2000년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품이 순식간에 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경기 부양책과 예방접종 등으로 인해서 거품이 예상보다 몇 개월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랜섬은 사실 비슷한 전망을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에도 여러 차례 내놨었는데 당시에는 5월 전에 미국 주식시장 거품이 터진다, 이런 과격한 전망을 내놓아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랜섬은 이번 로이터 인터뷰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자산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랜섬은 당신은 언제나 현금을 소유할 수도 있고 기관처럼 상대적으로 덜 나쁜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다. 가치주와 신흥마켓 투자로 앞으로 10년 동안 긍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시장에 거품이 존재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현금 소유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올드 패션된 분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치주와 신흥마켓에 투자라는 것도 지나치게 상식적인 수준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브 한케 존스 홉킨스 대학 경제학과 교수 역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미래의 화폐라고 믿고 있지만 결국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짙은 자산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지나친 가격 변동성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 단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줄 뿐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통화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케 교수의 비트코인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는 비트코인은 펀더멘털 가치가 제로인 투기 자산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케 교수는 통화로서의 비트코인과 가치 저장 창고로서의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지에 따른 혼동인지 어떤 의도가 자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비트코인이 미래 화폐라서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에 투자할 때 금의 가치가 오르면 편의점에 가서 현금처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적지 않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케 교수는 비트코인의 화폐 기능과 가치 저장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비트코인 투자라는 것이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투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 역시 의도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간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그의 말처럼 가치 제로의 돌덩이에 불과한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JP모건은 고객 자산이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투자 운용사이면서 동시에 민간은행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JP모건이 모든 자산관리자들에게 암호화폐 펀드 투자 채널 제공 권한을 부여했다는 소식은 꽤나 의미가 있게 들립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이 암호화폐 제품의 매매를 주문하면 JP모건 자산관리자들은 이 주문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자산관리자들은 제품을 추천할 수는 없고 대신 매매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매 대상에는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펀드 4개, 오스프리 펀드의 암호화폐 펀드 1개 등 모두 5개입니다. 지난 5월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암호화폐를 멀리하라고 개인적인 권고를 내놓기도 했지만 정작 고객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회사 차원의 정책까지 이런 것에 발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를 자산 클래스로 보지 않는다고 밝혀왔던 JP모건의 이런 정책 변화는 나름의 스탠스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런 나름의 큰 변화가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임기가 5년 연장된 것과 함께 진행되면서 새로운 임기 시작과 함께 JP모건의 투자자산 인식에도 변화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골드먼삭스가 이미 비트코인이 투자 가능한 자산이 됐다면서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출시하는 등 전폭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JP모건 역시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젊은 층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급증했다는 갤럽 조사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일반적인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주식과 채권 등 전통 투자 수단에 $10,00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성인 가운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6%로 2018년의 2%에 비해서 3배나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투자자의 수치는 2018년 1%에서 2021년 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18세에서 49세 투자자들은 2021년 기준 13%로 같은 기간 동안 10%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갤럽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위험한 투자로 여기지만 실제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신뢰도는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답한 투자자의 비율은 60%로 나타났는데 2018년 75%와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리플 SEC 소송과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진행된 팟캐스트 라이브 토론에서 정책 전문가들이 리플에 대한 SEC의 갑작스러운 고소 결정은 법령 내 SEC의 권한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시도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포브스가 보도했습니다. 리플랩스, 암호화폐 및 규제, 이런 제목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고소권으로 수많은 거래소가 XRP 거래를 지원 중단했고, 이에 따라서 XRP 보유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잃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기관이 자신의 권한 이상을 발휘해서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위 테스트를 대신할 리플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의 유가증권 여부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래보나 저래보나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SEC를 향한 여론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원도 리플 측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불필요한 힘겨루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32,000달러 지지를 받고 안정적인 상승세를 계속 보여준다면 사실 7월 말과 8월 초에는 이런저런 호재성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연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매그니토 하드포크도 7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진 비트코인의 하락 조정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쳐있는 상황인 만큼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추세 전환의 활기가 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긍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을 즐겨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